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항공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새로운 형태의 여권이 나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백신 여권이죠. 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제도화될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좀 항공업계 그리고 여행업계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숙박 호텔까지 조금 훈풍이 부는 건 아니냐 이런 또 전망도 가능합니다. 시점은 언제일까? 또 얼마나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될지 또 어떤 국가들만 좀 선별적으로 먼저 될지도 좀 지켜볼 부분인데 이 백신 여권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디지털 그린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백신을 접종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접종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증명서를 미는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좀 여행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해외 여행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미 개별적으로는 가장 접종률이 빠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럽 몇몇 국가와 이 백신 증명서를 통해서 여행할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또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그린 패스, 디지털 그린 패스가 또 앞으로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 백신 접종이 유효하냐, 또 이 면역이 한 번 접종받았을 때 얼마만큼이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방문하는 국가, 또 방문자의 국가가 집단 면역이 되어 있느냐, 그게 네,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또 여러 조건 때문에 국가 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좀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신 여권의 도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각국의 상황들을 보면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국가가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접종도 시작되고 국가별로 좀 통제도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그쵸. 국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서로 간에 방문을 많이 해왔던 문화이고 또 하나의 국가 공동체처럼 되어 있죠. 유럽 네. 연합이라고 해서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국인 27개국이 이제 입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행의 호황 시즌이 언제입니까? 여름이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적어도 이게 좀 풀려야 된다. 이 디지털 그린 패스로 이웃 국가를 방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입법 절차에 이 EU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름에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네. 왜냐하면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올해 내에 코로나 종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적어도 이 디지털 그린 패스 백신 여건을 통해서 유럽만큼은 먼저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국토교통부에서 3일 발표를 했습니다. 트래블 패스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행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또 경상수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또 여행인인 만큼 트래블 패스가 약간 백신 여건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30만 명의 접종자를 돌파를 했는데 얼마만큼이나 빨리 좀 접종이 더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야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 여행, 또 면세점, 숙박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과 관계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좀 이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법합니다. 네. 대한항공이 국내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이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스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해서 이 공룡 항공사가 이제 될 텐데 그렇다면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과 또 구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4일, 5일 유상증자를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청약률이 105%, 정확하게는 104.85%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100%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에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지금 흡수할 수 있는 또 얻어낼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한 3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노른자 땅이죠. 송현동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5천억 정도를 확보할 텐데 아직 송현동 부지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왜? 3조 3천억 확보한 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또 아시아나 인수 자금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초대형 항공사 도약에 발판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 이 확보 자금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까요?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이 앞으로 이제 단기간 내에 대박이 터지겠냐. 이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조 3천억 유상증자했기 때문에 야, 기업의 재무 구조가 훨씬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다 쓰일 때가 있고 그래도 부족해요. 이제 우선 3조 3천억 중에서 1조 5천억 원은 아시아나 인수 자금으로 벌써 이제 6월이면 써야 네. 됩니다. 게다가 이제 또 1조 8천억 정도 이제 남은 돈은 또 지금 부채 상환할 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 산업은행으로부터도 이 채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급한 불부터 끌 겁니다. 그래서 이 1조 8천억 원은 부채 상환에 썼는데 그럼 뭐 부채가 이제 없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쌓아온 부채가 5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무 구조는 완전히 물론 이제 빚 없는 기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조금 올해는 도약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지난해 괜찮았던 것이 항공유 가격이 좀 낮았고 대신 또 상대적으로 화물 운송료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대한항공이 영업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형 항공사 위주로 이제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가항공사, LC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LCC 투자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이 LCC 저가항공사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자, 아시아나 인수는 이제 좀 순항 중인 것 같고요. 앞으로 합병에 관한 어떤 변수는 없을까요? 이 합병 관련된 건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법적인 부분이 네. 있는데 공룡항공사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공룡항공사에 대해서 외국의 법 기준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런 법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항공업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이런 대형 항공사를 통해서 구조조정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더 높거든요. 그런 만큼 이 부분의 관문은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 아시아나항공이 자본 잠식이 될 정도로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대한항공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장의 저주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게 또 오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항공업계가 무르익어서 이게 본물 터지듯이 이 여행객 수요가 확 늘어나면 이제 이걸 보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안심은 하시지 말고 기대는 하시되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보다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 계속 우리 매일경제TV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화물료가 지난해는 비쌌습니다. 그리고 좀 백신 운송에 지금 대한항공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 구조가 이 부분은 좋은데 이 화물 운송료가 조금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또 화물 운송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되고 네. 조금 낮아지는 점은 대한항공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투자에 기대는 하시되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공업계에서 이제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고 대기업 대규모 이 재편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항공 산업의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